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지수가 또 네. 혼조로 이렇게 끝나고 또 시장도 많이 장중에 움직이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뉴욕 증시 방금 10분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거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 출발 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17%가량 상승하면서 33,5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87%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폭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1.45% 상승한 11,35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8bp 이상 떨어지면서 3.77% 레벨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3.76%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거의 10bp 가량 하락을 한 수준이고 지난달 초 10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채권 금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크게 레벨을 낮췄습니다. 달러 역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달러화 지수가 장중에 106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105선까지 내려갔는데요. 달러 지수 지금은 이제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이지만 105에서 106선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2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22% 가격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86.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뉴욕 증시 마감 무렵 16,800달러대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1%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면서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왔나 보죠. 자세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제 소비자들에 관련된 물가 지수라고 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건을 만드는 이제 공급 쪽에서의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10월 PPI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0월 PPI가 전월 동기 대비해서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전문가 예상치였던 0.4% 상승보다 절반 가까이 느린 속도를 보여준 셈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느린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랠리를 보이는 상태인데요. 바로 일주일 간격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시장의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오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0월 PPI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즉 작년 10월 이제 2021년 10월에 대비해서도 8.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8% 오른 거긴 한데요. 전월 수치가 8.4%였고 또 지난 3월에는 11.7%를 기록을 하면서 두 자릿수를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된 수준을 나타내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그리고 무역 관련된 지표를 뺀 근원 PPI 역시 전월보다 느려진 상승 속도를 나타냈는데요. 근원 PPI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면서 전월치인 5.6%보다 더 낮은 수준 나타났습니다. 오늘 PPI가 뉴욕 증시 개장 전인 8시 30분에 오전 8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PPI 발표되자마자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선물 지수가 400포인트 가량 폭등을 했었고요.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가 1%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이 장 초반까지 계속 꾸준히 지속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지금 PPI가 상당히 또 CPI에 이어서 좋은 소식이 호재가 연이어 들렸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인데요. 이제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 PPI 지표는 연준의 피벗, 즉 방향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CPI에 이어서 PPI도 약 0.2% 정도 전망치보다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런 자료들이 페드에 계신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일 텐데 어제 연준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연준 위원 멘트, 애틀란타의 여는 총재인데요. 애틀란타의 보스틱 총재는 다소 이제 조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 드리자면, 시장에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다. 이 통화 정책을 단행을 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칠 때까지는 시차가 있고 이것이 많은 보고와 이런 조사에 따르면 약 18개월에서 2년가량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인플레를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목표치에 달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연준의 장기 목표치 2%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FOMC, 즉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연준의 본연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긴축의 강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월가에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월가 전문가들 이번 랠리 그리고 올해 말 내년까지 증시 흐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콜이었던 JP모건의 콜이 있었는데요. JP모건의 이제 잘 아실 텐데 마르코 콜라보니크 수석 주식 전략가입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올해 연초부터 묻지마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시에 이 초강세 의견을 꾸준히 내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좀 강세 쪽으로 치우쳐졌던 기존의 의견을 오늘 조금 되돌리는 듯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시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투자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엄청난 랠리를 언급을 하면서 이 랠리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타이밍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한다, 이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JP모건은 장기적인 주식 뷰는 비중 확대, 즉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지금 심지어 JP모건의 이렇게 묻지마 강세만을 외쳤던 수석 전략가 또 마저도 이제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콜라보니크 전략가 같은 경우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외환이라든지 채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된 콜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롱, 즉 매수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포지션은 달러화에 대한 중립 견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를 숏 매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익스포저를 최근에 늘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이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증시에서 지금 약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 10월 CPI가 다소 변칙적인 결과였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물가 지수가 꾸준히 추세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10월에 조금 움찔하는 변칙적인 결과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만약에 물가가 조금 내려왔지만 이것이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을 키우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인플레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연준이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금리 올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리 올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또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상황을 강조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연준은 계속해서 이 긴축의 고삐를 죄어가고 있고요. 다음 FOMC에서도 최소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랠리를 저점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JP 모건 제외하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찰스 슈왑에서도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설문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 랠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황은 강세론적이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랠리에도 불구하고 77%의 시장 참가자가 12개월 내, 즉 1년 안에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를 전망한 사람은 거의 전부 92%로 집계가 됐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약 6.2%라고 하는데요. 장기 평균치인 4.9%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이 지난달에 기록을 했었던 6.3%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캐시 이즈 킹, 이제 현금을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수의 이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위험 자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트레이더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매수 거래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지금 찰스 슈왑 트레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찰스 슈왑이 800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을 설문한 결과로 45% 정도의 트레이더들만이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0%가 넘는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거나 내년 말까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 위원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뭐 이제 완전히 거의 반반 정도로 나뉘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PPI 나왔을 때 한 200포인트 올렸다가 다시 100포인트 다시 내려왔고 잘 가고 있던 게 오후에 한 3시 근처에 사실 또 200포인트 또 빠졌거든요. 다시 또 100포인트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200포인트 정도 빠진 게 뭐 폴란드 뭐 미사일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개장 전부터 PPI 발로 인해서 이 증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에 잠시 조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제 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이제 나토국인 폴란드에 떨어졌고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AP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제 키이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대규모 공습을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2발의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졌다라고 AP통신이 정보 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음전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도 장중 한때 0.1%가량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뉴욕 증시가 연동을 해서 잠깐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장 막판에 갈수록 다시 낙폭을 회복을 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심화가 될수록 이제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제재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요.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될지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워싱턴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PPI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오늘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고요. 그 밖에 경제 지표도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제조업 관련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좀 긍정적인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매달 집계를 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요.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13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이 뉴욕 지역의 제조업 업황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넉 달 만에 확장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일어났을 때 당시를 제외하고는 장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헬스라든지 자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자이언트 공룡 종목들 중에서 애플이 오늘 1% 이상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구글 이제 3% 이상 올랐고요. 구글이 3% 가까이 올랐고요. 테슬라는 1.4%, 메타 플랫폼스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빅테크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악개미의 최애 종목이기도 한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저점 매수를 하라라는 추천이 나왔는데요.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저점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 이 주가 노이즈의 가장 큰 요인은 일론 머스크 관련된 뉴스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소유하는 현재 이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평가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올리는 콜을 냈습니다. 기존에는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요. 2단계 등급을 올려서 넷플릭스를 매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목표 주가 $370로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 넷플릭스 주가가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넷플릭스 주가 3.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은 대규모 감원 소식이 뉴욕타임스발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클레이즈와 모펫나타손이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상응 등급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 최대 이제 소매 판매점인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연간 전망치도 상향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오늘 6% 이상 올랐습니다. 건축 자재 유통업체인 홈디포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빅테크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종목별 흐름, 섹터 흐름까지 지난 시장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